오션뷰, 마운틴뷰, 시티뷰는 들어봤어도 이런 뷰는 처음일걸요? 아쿠아리움뷰 들어봤어요? 아쿠아리움뷰? 우와! 그래서 이거 얼마냐고요? 얼마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난을 대표하는 초특급 리조트인 아틀란티스 산야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릴 동원입니다. 먼저 하이난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하와이와 위도가 같아서 아열대성 기후라는 특성 때문에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리고 관광 특구인 하이난만의 면비자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같은 여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편 항공권을 구입했거나 패키지 에어텔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비자 발급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하이난 여행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이난의 7성급 리조트인 아틀란티스 산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인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비수기는 1박에 약 35만 원에서 6만 원대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하이난 현지의 초호화 리조트들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숙객이라면 누구나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식 포함 요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사 가격의 다른 리조트 대비 확실히 유리한 조건인 걸 감안해야 합니다. 아틀란티스 산야 리조트는 산야시 동쪽 하이탕베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공항에서 리조트까지는 차량으로 4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패키지나 에어텔 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차량을 탑승하게 되고 호텔만 따로 예약하신 분들은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셔틀이나 현지 모빌리티 어플인 디디로 차량을 불러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디 이용 요금은 한화로 약 25,00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가장 궁금한 아틀란티스 산야의 객실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호텔 입구에서 체크인까지 함께 해볼까요? 먼저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로비가 나오는데요. 로비 오른쪽으로 향하다 보면 대형 수족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를 대표한다고 할 만큼 인상적인 공간이자 포토스팟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인을 하러 가볼 건데요. 체크인을 할 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투숙객 각자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얼굴 정보를 등록하는 점인데요.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아쿠아리움과 워터파크를 얼굴 인식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객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투어가 직접 하이난에서 촬영해온 룸투어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룸타입인 오션뷰 룸의 세세한 정보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짜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옷장을 열었을 때 슬리퍼가 하얀색은 방 안에서, 파란색은 이 호텔 내에서 신으실 수 있는 슬리퍼라고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가운도 귀여워! 아동용 가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오션뷰 룸인 만큼 우리 바다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발코니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저기 보이세요? 바다?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미니바도 준비되어 있어요. 미니바 한번 열어볼게요. 콜라도 준비되어 있고 음료수도 있고 맥주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하나투어 상품을 통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물이 기본 6병이 아직은 6병인데 어딘가에 또 물이 숨어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침실 안 볼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크기죠? 침대도 이렇게 트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USB 포트도 좀 쓸 일이 종종 있잖아요. USB 포트도 있고 220V도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가 묵으면서도 느꼈던 좋았던 점이 조명, 다양한 모드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한 번만 터치를 했을 때도 조명이 다양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가야겠죠. 딱 보자마자 욕조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물이 6병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한 병씩 더 있어요. 그럼 총 8병의 물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세면대도 확실히 2개가 있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도 좀 기다리거나 뭐 순서를 좀 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아래쪽에 아이들 발받침대도 있어요. 피가 안 닿는 아이들이 있다면 발받침대 올라가서 손을 씻을 수도 있겠죠. 샤워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짜잔! 샤워실도 생각보다 굉장히 널찍하게 있더라고요. 여기 어메니티도 샴푸라던가 컨디셔너, 베스젤 이렇게 아하바 걸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이 귀여운 어메니티 있죠? 이게 아동용이래요. 그래서 샴푸랑 샤워젤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션뷰를 좀 훑어봤어요, 룸을.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묵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룸투어
화면으로 보여드린 오션뷰룸 외에도 아틀란티스 사냐 리조트에는 다양한 타입의 객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직 이곳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객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아쿠아리움 뷰의 언더워터 스위트룸입니다. 언더워터 스위트룸은 거실과 침실, 욕실이 복층 구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위층인 거실 공간을 지나서 아래층 침실로 내려가게 되면 우와. 거대한 수족관 뷰를 마주하게 됩니다. 수족관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실 가격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1박당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 맞죠? 이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할 테마로 꾸며진 패밀리 오션뷰룸이나 오션 테마 패밀리룸은 이곳을 주로 찾는 가족 단위 투숙객에게 인기가 많은 객실이니까요. 예약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틀란티스 사냐 리조트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워터파크 아쿠아벤처를 소개해드릴게요. 두바이의 유명한 워터파크죠. 아쿠아벤처를 재현해 놓은 곳으로 규모는 우리나라의 오션월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투숙객들이 훨씬 더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와 같은 인기 시설을 이용하려는 대기줄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 편이라고 하네요. 총 8개의 슬라이드를 포함해 유수풀, 파도풀, 아이들을 위한 키즈풀과 스플래셔까지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재밌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아쿠아벤처에서 추천하는 시설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족관 안을 지나는 튜브라이드인 아쿠아덕트입니다. 대기줄이 아쿠아벤처에서 가장 긴 시설 중 하나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대기를 해야 할 정도인데요. 빠르지 않은 유속의 물줄기를 따라서 튜브 위에 누워 수족관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쿠아벤처의 또 다른 인기 시설은 믿음의 도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슬라이드인데요. 15m 높이에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스릴이 엄청납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상어떼가 모여있는 수족관을 통과해서 그 짜릿함이 배가 되죠. 이외에도 토네이도, 스피드 루프와 같이 이용할 거리들이 많으니 아틀란티스 사냐에 방문하신다면 꼭 아쿠아벤처도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틀란티스 사냐를 대표하는 또 다른 시설인 아쿠아리움에 대한 정보도 준비했어요. 아쿠아리움 또한 투숙객이라면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요. 수족관의 규모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아무래도 흰색 돌고래인 벨루가겠죠. 귀여운 생김새와 깨알 같은 리액션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다양한 수중 생물을 관찰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각종 공연도 진행하기 때문에 리조트에 머무르는 동안 여러 번 방문하는 가족들도 많다고 하네요. 음식은 리조트를 이용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아틀란티스 사냐의 레스토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곳은 고든 램지가 셀러브리티 셰프로 있는 브래드 스트리트 키친앤바입니다. 고든 램지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엄청 비싸고 부담스러울 것만 같은데 분위기 자체는 캐주얼한 펍 느낌에 가까워요. 인기 메뉴인 웰링턴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할 정도인데 가격도 10만 원 안팎이라 다소 비싼 편이지만 나머지 일반 단품 메뉴들은 약 25,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한 번쯤 기분 내서 먹기 좋은 곳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식당과 기념품샵, 마트, 브랜드샵도 하나의 작은 쇼핑몰처럼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곳저곳 구경하시면서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조식당은 총 2곳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리조트의 규모만큼 조식당이 넓고 쾌적합니다. 식당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하게 뷔페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혼잡도에 따라 식당을 선택하면 좋겠죠? 식당이 넓은 만큼 메뉴가 다양하고 많으니 며칠을 먹어도 질리지 않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틀란티스 사냐 리조트 주변과 사냐시 주변의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하이난 여행 중에 가볍게 돌아볼 곳 없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하이난 핵심 관광지 정보 주목해주세요.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통수단이 필요하겠죠? 맛집 방문이나 간식을 사 먹거나 쇼핑을 할 때는 결제도 해야 되고요. 이럴 때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 바로 알리페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결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출국하기 전에 미리 한국에서 알리페이 앱을 설치해 출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리페이 설치 방법은 오른쪽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알리페이를 설치하셨다면 택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 앱에 디디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알리페이 앱 내에서도 디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하이난의 관광지 폴더를 함께 열어보도록 하죠. 아틀란티스 사냐 리조트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 관광지는 대동해일 텐데요.
하이난 하면 떠오르는 열대해변과 휴양지의 느낌은 전부 대동해의 사진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낮에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노을이 질 무렵에는 핑크색 하늘과 야자수가 어우러진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바나 음식점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로컬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대동해 주변에 위치한 쇼핑몰인 파인애플몰도 사냐 지역을 여행한다면 한 번쯤은 들르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름 그대로 파인애플 모양의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게 특징이에요. 쇼핑몰 안에는 미니소, 맥도날드, 현지 프랜차이즈 식당,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특히 2층 대형마트에서는 기념품을 구매하기 좋은데요. 열대 지역의 하이난 특성상 망고 젤리나 말린 망고 등이 인기가 많습니다. 생망고는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만약 구매하신다면 리조트로 돌아온 후에 객실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코코넛 파우더도 유명하죠. 가루로 된 우유 같은 느낌이고 물에 타서 먹으면 살짝 달달한 맛이 납니다. 마트에서 시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구매 전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대동해에서 시내 쪽으로 좀 더 이동해 볼게요. 대동해를 기준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푸싱지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심가입니다. 보행자 거리라는 뜻을 가진 푸싱지에는 맥도날드, KFC 등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과 현지 드럭스토어, 왓슨스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쇼핑거리인데요. 특히 하이난의 특산물인 진주를 이용한 액세서리나 다양한 기념품들을 구경하고 살 수 있어요. 후기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명동 느낌이 난다는 글들도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길지 않은 길이라 전체 거리를 돌아보는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소하게 하이난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관광객들로 가득한 곳이기도 하죠. 푸싱지에서 약 6km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녹회두 공원도 하이난 산야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높지 않은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대동해와 함께 하이난을 상징하는 봉황도까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현지 사람들도 데이트 코스로 많이 찾을 정도로 하이난의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곳과 관련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젊은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를 쫓다가 고개를 넘어 해변의 벼랑 끝까지 도착했을 때 사슴이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고 둘은 연인이 되어서 그 자손이 하이난의 원주민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덕분에 공원의 정상에는 전설을 상징하는 거대한 사슴상이 위치해 있기도 하고 하이난 현지인인 여족 사람들은 녹회두 공원 언덕을 사랑의 산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왜 이렇게 전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곳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녹회두 공원에서 약 11km, 푸싱지에에서 약 6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는 송성 가무쇼는 중국에 한 번이라도 여행을 가본 사람이라면 다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공연의 이름입니다. 송성 가무쇼는 중국의 유명한 대형 기획사에서 만든 공연을 이르는 말로 하이난에만 있는 공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공연의 내용이 다른데 하이난 버전은 앞서 소개한 녹회두 전설을 비롯해 하이난과 관련된 내용들을 쇼 안에 담고 있다고 하니 이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공연을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송성 가무쇼에는 최첨단 시각 효과와 무대 장치가 사용되고 상당한 수의 배우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전용 극장에서만 공연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쇼로도 유명하니까요. 하이난의 경우 공연을 위한 전용 극장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테마파크를 함께 조성해 놓았는데 이곳의 이름이 로맨스 파크입니다. 로맨스 파크 자체도 볼거리가 적지 않은데 송성 가무쇼 또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공연인 만큼 반나절가량 시간을 투자해 이곳에 방문해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사냐 시내 중심에서 약 20km 떨어진 천해 해각이라는 해변입니다. 하늘의 가장자리와 바다의 끝이라는 이름답게 멀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중국의 많은 황제들이 죄인이나 영모자들을 이곳으로 많이 유배를 보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기암괴석과 푸른 바다의 조화로 하이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라 유배지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인생샷을 찍으려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보이는 1월석이 꼭 손가락 하트를 닮았다고 해서 이곳의 메인 포토 스팟으로도 유명합니다. 여행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게다가 식도락의 나라 중국이라니. 하이난의 맛집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하이난에는 중국 본토의 각종 맛있는 요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가 열대지방인 하이난만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이난 맛집 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열대기후인 하이난에는
요리에도 코코넛이나 망고 같은 식재료가 사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코코넛 닭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예즈지가 있습니다. 걸그룹 에스파가 팬과의 대화에서 맛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SNS에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저희는 파인애플몰에 위치한 식당인 할아버지 코코넛 닭에서 예즈지를 먹어봤습니다. 직원분이 타이머를 맞춰 5분간 고기와 함께 코코넛 육수를 넣고 끓여주시는데요. 5분 후에는 고기를 먼저 먹다가 이후에는 야채를 추가로 넣어 같이 먹으면 됩니다. 소스를 셀프로 제조해서 먹는데 셀프바 앞에 추천 소스 조합이 나와 있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개인의 입맛에 따라 약간 느끼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소스를 잘 제조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세트로 주문을 하게 되면 솥밥이 같이 나오는데요. 동북식 햄과 버섯 등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이색 조합이기 때문에 함께 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현지 가이드 추천, 로컬 맛집 정보 한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아틀란티스 사냐에서 도보로 약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아레나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후난식 요리 전문점 상무원입니다. 후난식 요리는 중국 8대 요리 중 하나로 알려진 요리의 종류인데요. 매콤한 맛이 특징이고 해산물과 고추,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적당히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해산물 세트를 주문하면 다금바리찜, 매운 바지락 볶음, 가리비 전복찜 등 다양한 음식이 나오고요. 후난식 요리 특유의 매콤함 덕분인지 밥과 함께 먹을 때 더 맛있습니다. 하이난 현지의 다른 음식점 대비 가격은 좀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푸짐한 중국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이겼다라는 기사로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루이싱 커피입니다. 중국에서는 엄청 유명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하이난 현지에서도 지점이 많아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메뉴는 코코넛 라떼입니다. 코코넛 밀크를 사용해 일반적인 우유보다 입안에서의 텁텁함이 적어 맛이 깔끔해요. 라떼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도전해볼 만한 맛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1호점이 생길 정도로 유명세를 탄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 헤이티도 하이난에서 접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의 압구정에만 매장이 있어서 몇 시간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데 하이난에서는 기다림 없이 바로 인기 메뉴를 맛볼 수 있어서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유명한 메뉴는 코코넛 밀크, 망고, 펄의 조합인 망고 사고인데 코코넛 밀크의 담백함과 망고의 달콤하고 상큼함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더라고요. 실패가 없는 조합입니다. 중국 유명 체인의 커피, 음료 이외에도 하이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디저트들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하이난에 보편적으로 즐기는 빙수, 칭부량이 있습니다. 빙수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꽃 빙수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코코넛 워터에 다양한 곡물과 과일, 그리고 펄을 넣은 화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야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가격도 15유안 정도로 저렴한데 과일이 추가된 버전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얇은 코코넛 젤리에 망고가 말아져 있는 디저트인 망고 창펀을 추천할게요. 코코넛 젤리의 쫀쫀한 식감과 망고의 달콤함이 합쳐져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간식이고요. 인위적인 달달함이 아니라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먹기 정말 좋아요. 망고 창펀 또한 칭부량과 같이 길거리나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난 여행을 가셨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틀란티스 사냐 리조트, 주변 관광지, 맛집 정보까지 폴더별로 정리한 알찬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공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하이난 여행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하이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지역의 호텔, 관광지, 맛집 정보 폴더들을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